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홀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도요. 카카오뱅크로 정기 후원 해주시고 계신 운누나27님, 눔나님, 귀동냥님 감사합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컨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계속 저희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공유, 무엇이 됐든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이 컨텐츠를 계속 생산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구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댓글이요. 댓글이죠. 나도 댓글이 좋더라고. 그게 좀 마음도 편해.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시청 수, 횟수 뭐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으니까 확 안 와닿는데 맞아요. 댓글은 뭐라고 말을 했네. 그 댓글은 되게 공을 들여서 써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감사한 일이죠. 그 정도의 이제 이 허들을 넘어서 행동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싶어요. 네, 댓글을 먹고 사는 데이터홀릭입니다. 네, 멤버 근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앨리스는 자리에 없습니다. 네. 끝. 네, 그러면 저희는 더 플래닛 양지식 대표님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2화 새롭게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으신 네. 양지식 대표님, 저희가 녹음 시간이 아까워서 쉬는 시간에 잡담한 것까지 다 끌어쓰기로 결정한. 쉬는 시간에 재밌는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버릴 수가 없어 지금. 뭐 순서 놔버리고 그냥 우선 넣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에 시간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뭐 먼저 제일 떠오르는 이제 미생물, 장내 세균 뭐 이런 얘기서부터 미래에 뭐 우리나라 전 세계 먹거리가 어떻게 필요한가, 뭐 고기가 2배 필요하다는데 그만큼 생산할 거냐서부터 부족한 부분은 어디가 해결할 거며 등등등의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 채식주의의 방향성이나 어떤 사람들 가능성, 고기 먹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형성 과정인 건지 등등등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김 팀장이 놀랍게도 그거 지금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쉬는 시간 했구나. 네. 이런. 요약하자면 이런 거 있죠. 대표님이 하신 말씀 요약하자면 고기 계속 그렇게 먹다간 다 죽는다. 딴 거 먹어야 우리 산다. 그래서 콩고기를 맛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를 쳐다봐야 된다. 여기까지. 네. 근데 확실히 그 얘기를 듣기만 해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고기 그렇죠. 지금 아직은 맛 없지 않아요? 되게 많이 끌어올라왔긴 하고요. 그래요? 하긴 최근엔 네. 안 먹어봐서 모르겠긴 네. 하네. 뭐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접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각종 프랜차이즈들, 뭐 버거킹이라든지 뭐 이제 롯데리아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이제 플랜트 베이스드 버거라고 해가지고 식물성 고기로 이제 버거들도 다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요? 정말요? 네, 상용화가 되는 거네요. 서브웨이에서도 뭐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이제 사실 이게 이런 위기 의식을 사실 식품 회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육류가 영원하지 않아,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구라도 먼저, 그럼 나도 먼저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왜 그 마트에 가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 있고. 대표님 회사 제품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제품은 이제 회사 이름은 이제 더 플래닛이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이제 이츠베러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이츠베러. 저 충격 먹었잖아요. 네. 이 수크래커 집에서 제가 애정하는 네. 애기 먹일 걸로 사는데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맛있네? 그러면서 사실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애기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닌데 애기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네. 과자는 줘야겠고 근데 그냥 이제 시중 과자는 싫고 인데 딱 적절한 타겟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 어떤 음식이 있어요? 요 브랜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계란, 우유 그리고 고기들을 다 대체하는 원료 소재부터 개발을 하기는 해요. 마침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믹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대체하는 것들이 그런 원천 소재인 거죠.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시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동물성 마요네즈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계란을 대체를 먼저 한 다음에 계란을 안 쓰고 마요네즈를 만든 거죠. 그 계란 대신에 좀 더 단계를 밑에 걸부터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예. 그럼 그거 들어간 데는 다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저희는 B2B와 B2C를 다 하는데 B2B는 이제 소재를 판매하는 그런 파트고요. 원료를 네, 원료로 파는 거고. 식품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여길 사서 쓰면 대체해서 그렇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기존 시스템이나 체계들을 버리지 않고도 맞아요. 비슷한 제품을 플랜티드 제품이다라고 팔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 어. 부분들을 해서 마요네즈가 저희가 첫 번째 제품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츠베러 마요라고 해가지고 뭐 맛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제 이츠베러 그럼 계란 가지고 또 뭐 할 수 있지?라고 하다 보니까 베이커리류. 그래서 제과 제빵 쪽 해가지고 제과 뭐 제빵. 크래커, 쿠키 이런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빵이 또 나오긴 하고요. 아 빵이 나오나요? 네. 그러면은 식물성 계란 대체로 만든 빵인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뭐 그 빵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우유를 대체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우유 대체 제품도 있고 저희도 뭐 라떼 제품이라든지 뭐 밀크티 제품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우유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시리얼은 원래 곡물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시리얼도 대부분 동물성 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뭐가 뭐가 들어가요? 뭐 이제 옥수수 같은 거 아니에요? 그 기본적으로 옥수수를 많이 옥수수로 만들긴 하지만 그런 첨가하는 어떤 부분들이 조미를 위해서. 뭐 동물성 아. 성분들이 뭐 거기에도 뭐 이제 우유 성분들이 되게 아, 들어가기도 버터 하고 같은 것들 들어가면.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그렇네. 부분들 때문에 뭐 어차피 우리가 식물성 우유를 만들었으니까 시리얼도 식물성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식물 시리얼도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배달 음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시켜 먹기도 하고 이제 HM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간편식들 그래서 그죠. 냉동 도시락 뭐 이런 음. 것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츠베러라고 하는 제품들은 사실은 우리들 표현으로 얘는 카탈로그야. 혹은 그죠, 그죠, 그죠. 얘가 영업사원이야 사실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를 네. 보여주는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제품처럼 하고 싶으면 우리 소재를 쓰면 돼요. 음. 이 제품을 만들고 싶으면 우리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이런 형태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B2B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량 생산 체제, 그러니까 공장, 음. 그다음에 공급량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중요한 맞아요. 협상 카드일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작은 회사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간단히 듣기만 해도 어떠세요? 일단은 뭐 저희 회사도 계속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근데 경쟁력인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되게 중요한 파트고 그 기술의 어떻게 보면은 핵인 부분이 데이터인 거죠. 사실 왜냐면 식품 회사에서는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런 데이터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고객 데이터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고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마케팅이죠. 예, 그런 부분을 이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뭐 이런 데이터는 그래도 보는 팀들이 꽤 있긴 한데 뭐 원료를 마트에서 뭘 샀지? 막 이런 그치, 것들을 그치, 보긴 그치. 많이 보거든요. 그쵸. 네, 네. 맨날 근데- 하는 게 장바구니면서 근데 이제 식품을 만들 때부터 데이터를 쓰는 케이스들은 사실은 지금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몇 군데가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체 원료를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은 좀 궁금해요. 어떤 절차로 찾게 되는 건지 또 데이터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데이터를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엔티티는 이제 식품명이죠, 사실. 예를 들면 우유야. 우유라고 하면은 우유라고 하는 그 하나의 엔티티가 있으면 우유 안에 우유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아, 걔네가 컬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컬럼으로 이제 아. 성분들이 들어가고 성분의 함량이 또 한 컬럼으로 들어가. 그게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컬럼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컴파운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분자 단위 성분이거든요. 얘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능도 있어요.
기능이라면. 예를 들면은 얘가 무슨 맛을 내. 아. 그리고 혹은 얘가 어떤 건강 기능성 효과가 있어. 화장품 같은 거구나. 네. 그리고 얘가 성분과 효능 이런 거네요. 그렇죠.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식품이 가지고 있는 성분, 그 성분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그리고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이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식품은 뭐야도 검색이 다 가능한 거고요. 이 식품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뭐야도 가능하고 이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혹은 이 맛을 가지고 있는 성분은 뭐야? 이런 것도 검색이 다 가능해요. 필터링하면 맛을 되는 거네요. 추가하고 싶으면 이걸 그 성분 중에 골라서 쓰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 데이터 음. 셋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 우리한테 엔티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식품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성분들의 수가 얼마나 많이 있어. 이게 저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의 셋의 숫자인 거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그런 성분 분석하는 기계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다 성분을 분석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가 식품을 하나를 혹은 식물 혹은 식품을 내가 연구한다고 하면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네. 그 분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 것들이 이미 논문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고 기본적으로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데이터의 생성 같은 느낌이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이거는 논문을 찾아도 없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그런 논문을 기반으로 한 전 세계의 데이터 셋들이 있어요. 공개된. 네, 공개된 데이터 셋들이 있는 거예요. 다 모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게 기본적인 그 데이터 셋으로 저희도 저희 거에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와서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우리만의 이제 왜냐면 그 데이터 셋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처리를 클리닝하고 해야지. 네, 프로세싱을 해서 우리 걸로 만드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 모여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냥 기존의 식품 혹은 식품화학 연구원들이 분석을 해놓은 논문들이 있는 거죠. 그 논문을 베이스로 한 거고, 근데 그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셋들이 최신 버전까지는 다 업데이트는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데 우리 데이터셋에 없어, 그러면 우리도 새로운 원료가 있다 그러면 네, 우리도 그 논문을 다시 찾아서 넣기도 하고요. 근데 논문도 없어. 완전 그러면은- 새로운 자료야.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식품을 가지고 분석을 해요. 저희도. 분석하는데 방금 전에 기계를 쓸 텐데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게 비용이 얼마나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분석만으로는 안 되긴 하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분석 자체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여러 거구나. 가지를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뭐 하나의 식품을 내가 풀리 다 하겠다라고 하면은 몇 백만 원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네. 우리 건강 검진 받으러 갈 때 혈액 검사. 얼마짜리 할 거냐. 그쵸. 기본만 할래. 그치, 뭐 그치, 이런 그치. 거랑 비슷한 네, 거군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성분은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거지. 그렇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그게 그러다 보니까 논문도 그 하나의 식품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것들이 한 논문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여러 논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석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도 다 다를 수 다르기도 있고. 하고. 그럼 지금 그 논문을 봐서 데이터베이스 후처리해서 집어넣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인 겁니까? 듣기만 그리고 해도 그거는 자동화할 수 없는 영역인 그러니까, 것 같은데 난 논문에 뭐 예쁜 표로 다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네.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 팀 이 자연스럽게 저희 팀의 어떤 손 크롤링하는 거죠. 예,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사람은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뭐 이제 그 가지고 와서 우리 데이터 셋으로 넣고 그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기본적인 RDBMS도 쓰긴 하지만 이제 뭐 그 Neo4j 같은 그래픽 DB도 쓰기도 하고 왜냐면 이거 상관성 분석도 하고 막 이렇게 관계성으로 검색하셔야 되니까. 관계 분석도 네네. 해야 되고 이 성분이 얘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이거를 뭐 볼 수도 있는 게 그냥 그래픽으로 한 번에 보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해야 되다 보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를 하는 사람은 있긴 한데 이 데이터 엔지니어가 어떻게 그걸 다 찾겠어요? 식품 연구원이 따로 있죠. 그죠? 그럴 것 같아. 네. 딱 보면 아는 분이 예,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식품 연구원들이 내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데이터를 이걸 넣어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식품을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넘겨주면은 이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그거에 맞게끔 이제 우리 거에 맞게끔 데이터를 가공을 가공하는 이 파트가 한 파트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아니,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응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체 식품을 만들려면은 뭐 이거의 두 개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걸 찾는 알고리즘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합치는 배합하는 알고리즘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머신러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은 뭐 알고리즘으로 사람이 식품을 개발하는 방식처럼 그거를 컴퓨터에다 이식하면 이제는 알고리즘이 되는 건데 내가 알고리즘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섞으니까 똑같애를 계속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머신러닝으로 바뀌는 거죠. 난 알고리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가까워지네.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 파트를 하는 거를 저희는 데이터 기반 식품 개발자라고 불러요. 그걸 저희들이 제가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어. 그래서 그 파트를 하는 그 팀원들이 또 따로 있고요. 잠깐만 팀 원이에요? 그렇죠. 한 명이 아니고? 네. 네, 팀원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서 실제로 식품으로 구현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앞에서 잠깐만 그러네. 네. 해봐야지 이제 실제로. 네. 실제로 만드는 걸 해야 네. 되는구나. 찾았던 사람이랑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치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데이터로 우리는 이제 인실리코 이제 데이터 그 푸드 이제 포뮬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빠르고 정교하다는 표현을 썼을 때 그 빠름이라고 하는 게 네네. 만약에 사람의 인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려면 이거를 매번 만들어서 맛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사실 그게 식품 개발은. 엄청난 시행착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심지어 그 맛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 계속 바뀌겠지. 네, 근데 그리고 피로도에 따라서 다르고 자기 컨디션도 그쵸. 그렇고. 어제 술 먹었어. 이러면 또 다르고 네, 근데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델을 우리는 만들면 모델이 있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안 하고 어쨌든 우리가 칼큘레이션을 하는 부분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얘가 똑같아 안 똑같아는 계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맛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의 지표를 양으로 뽑으면 되니까. 그냥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수십 개만 개의 어떤 식물들을 넣었다 뺐다를 컴퓨터가 그냥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치 그냥 경우 있으니까 사실 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가 한 10,000번의 실험을 컴퓨터에서 이제 시키게 되면은 1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그 그걸 실험을 10,000번 만 번 한다고 한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하죠. 만 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사실은. 다양한 원료들을 적용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얘가 적합해 안 적합해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 빨라지는 거고 그리고 사람의 입맛보다 당연히 정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이터로 우리는 그거를 본 거니까 계산을 한 거다 보니까 걔는 술도 안 먹잖아. 그 사람 혀가 필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식품 개발하는데. 그 왜 그런 건 들었던 것 같아요. 전자코 전자혀.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접근이 아니고 아예 구성 성분 단위로 접근을 해버리면 그렇죠. 맛이라는 레이어로 넘어가지 않아도 비슷하다는 거를 판단할 수 있다. 어차피 똑같은 성분이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식품 개발자와 IT 쪽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그렇게 배합을 해서 모델로 만들어진 그 배합 성분으로 제품이 출시가 돼서 테스트를 하면 그게 사람이 배합해서 만들었을 때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실제로 모델의 결과하고? 일단은 그 관점에서도 뭐 사실 이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데이터가 주는 게 딱 하나의 어떤 배합이 아니에요. 걔도 어떻게 보면 99%가 똑같아요라고 하는 것들이 랭킹으로 하면은 엄청 많죠. 그렇지 그렇겠지.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의 어떤 경험과 그게 거기서부터 들어가긴 최종 해요. 선택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근데 데이터가 뭐 100% 정답만 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좀 어려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아주 똑같은 맞아요. 프라이스가 저희도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중요하겠죠. 네. 싸야지. 팔아야 되니까. 네, 프라이스도 되게 중요하고 이게 실제로 식품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그 원료를 소싱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죠. 구하기 어려워. 우리나라에 없어. 그치. 어디 뭐 카자흐스탄 네, 그래서 어디 시골에서만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원산지도 저희한테는 솔팅 영역 중에 하나예요. 원산지랑 생산량 이런 생산량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맛도 맛이지만 네, 그런 것도 똑같은 99%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99%가 여러 가지라면 그런 어떤 팩터들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그 식품에 우리는 일부만 필요한 거예요. 그쵸. 또 분해해야 되네. 네, 일부만 필요한데 그 일부가 분해된 제품이 있는가 하면
그 통으로. 분해된 제품이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분해해야 되는구나. 그쵸. 그런 원료를 파는지는 확인해봐야 되지만. 네. 그래서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재 개발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아니 왜 혼자 다 하세요? 뭐 아니, 다 하시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걸 하는 팀이 안할 없는 수가 없네. 이걸 하는 네. 팀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못 구하면 해야지 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또 필요한 게 이게 나중에는 아까 전에 소재를 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만드니까 내가 만들어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재가 훨씬 B2B 사업 입장에서는 큰 기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소재를 만드는 팀 그리고 그러니까 데이터 팀과 소재 팀과 제품 팀이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팀이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이 산업 아까 전에 제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하나만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렇게 해서 만들다 보면은 이제 뭐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제품 개발을 하다 보니까 셰프도 있긴 하거든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게 그래도 제일 가까워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개 선택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후보군을 모델이 찾아주면 그렇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환경 변수를 사람이 고려해서 최종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머신러닝이랑 사람이 일하는 가장 이상적이네요. 이상적인 형태인 것 네. 같은데. 그래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그치. 그렇지 않은 맞아. 부분들은 사람의 경험을 활용하고 이렇게 그래서 되는 지금 거군요. 단에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거는 아직 저희가 머신러닝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지금 여기서 무슨 데이터를 넣고 있냐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이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요. 평가 데이터, 그냥 피드백 데이터죠. 그죠. 맛평가? 뭐 이게 뭐 맛평가를 점수로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뭐 그냥 단순히 좋아 싫어 정도 수준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넣기 시작하면 이 데이터가 쌓이면은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알고리즘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이 배합이 좋아 평가가 좋다. 싫어를 계속 어떻게 보면 러닝을 시키는 거죠. 그건 네. 어떻게 얻어요? 그 점수는? 그거는 이제 사람한테? 사람한테 사람한테 직접? 설문해야지 그건. 실험을 해서 네. 점수를 얻어내서 네, 그 데이터를 얻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이 배합 자체 이런 형태의 배합이 제일 좋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기계 학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 고도화되는 거네요. 그 네. 정도 레벨까지 가면.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신약 개발하는 거랑도 비슷한 것 같고 그죠? 네, 그다음에 맞아요. 화장품 개발하는 거랑도 비슷한 것 같고 맞아요. 비슷한 맞아요. 화장품 관점인데 개발이 딱 느껴서. 나는. 원료만 먹는 거냐 피부에 바르는 거냐 뭐 이런 그렇죠, 차이가 있는 맞아요. 것 같고. 네. 이런 아이디어를 그 학교에서 배우시는 건가? 이런 설계 방법이나 아니면 그냥 대표님이 그냥 개발을 하신 거예요? 이런 방식을? 배운 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긴 그래요? 하고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경험치에 의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저는 아까 전에 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컴공이었잖아. 컴공을 하다가 그러니까. 생명과학으로 갔다가 생명과학을 하다가 이제 식품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제 커리어는 이제 식품을 개발하는 게 제 주 커리어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 식품연구원 혹은 생명과학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있었었고 그거를 학교 뭐 공공기관 뭐 이제 일반 사업체에 다 있었다 보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하시는 분들이나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처음에 그런 뭐 데이터에 대한 로직이라든지 뭐 데이터 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나면은 약간 사고가 컴퓨터화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다 그걸로 보이죠. 네, 그런데 이제 식품을 제가 그 로직을 왜냐면 컴퓨터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로직을 가지고 이 산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이걸 왜 노가다라고 했어? 이렇게 되는 이걸 거죠?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자동화할 수 없을까? 혹은 이거를 좀 더 내가 굳이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를 시킬 수는 없을까?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그 실험 결과들을 다 엑셀로 넣고 있었으니까. 아니 근데 그 사이에 정말 그렇게 아무도 안 했나? 여전히 아무도 안 하고 있나요? 근데 컴퓨터 공학하고 식품을 같이 전공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없어 그죠? 거의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즘 산업에서는 지금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2017년에 창업을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저희 미국이라든지 뭐 그 이쪽 영역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식품 개발이라고 하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식품 산업에서는 약간 패러다임 시프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막 나오고 있고 투자를 받고 막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아니면- 시장을 본 거지 사람들이. 아니 비슷한 때 생겼을 텐데 지금 노출되고 있겠지. 네, 맞아요. 이제 어. 드러나는 시점까지 왔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게 뭐 한 3,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맞아. 아니면 성공 사례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어서. 그럴 네, 수도 그런 있나요? 걸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저 인프라도 좀 달라졌을 저처럼 거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 산업, 컴퓨터 공학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사람들이 어느 식품이랑 정도 비하면 어떻게 보면 그 배우고 난 다음에 융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컴퓨터를 하던 사람들이 식품을 하게 된 적 같은 케이스도 있고 반대로 식품을 하던 사람들이 컴퓨터를 모르면 이제 안 되는. 그죠. 그렇겠지. 그래서 우리가 모두 코딩을 공부해야 된다. 아니 근데 진짜 그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느낌을 들어서 지금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뀌느라고 소개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일을 너무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직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아니 뭐 처음에 아예 없을 때야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컴퓨터라는 게 생긴 지가 언젠데 엑셀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지? 싶은 상태로 일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식품 산업도 네. 가장 보수적인 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먹는 거다 보니까 그죠? 그렇지. 의료 네. 뭐 이런 거지.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식품 산업이 다른 산업들보다 느려요? 연령층이 되게 높아요. 아 오래된 네, 사업들이거든요. 연령층이 되게 높은 부분이고 사실 먹는 게 잘 안 바뀌거든요. 먹는 건 잘 안 바뀌지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식품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나보다 생긴 지 오래,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기업들이 더 많아요. 그쵸. 하긴 우리 마트 가서 보는 브랜드들 다 엄청 막 몇십 그쵸. 년씩 된 거잖아요. 다 우리 웬만하면. 어렸을 때부터 네. 본 거니까. 그쵸. 거기에 계신 회장님들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무슨 몇 대째 하고 있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심지어. 무슨 재당이니 뭐 이런 거 보면 예.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올드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이제 보수적인 이제 산업인데 경험이 중요하고 뭐 예, 이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의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IT 산업이나 이런 것처럼 빠르지가 않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신기술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는 산업혁명이랑 비슷한 건데 양을 어떻게 많이 생산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여태까지는 사실 해왔었던 그죠, 이 그죠. 산업이에요. 대량 맞아요. 생산. 대량 생산이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고민이라서 그쪽 파트는 엄청 발전이 많이 되어 있기는 해요. 아 식품 쪽에도. 네, 그쪽은 아, 엄청 많이 발전이 되어 공장을 있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 네. 수급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구나. 근데 어떻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 거야? 어떻게 이거를 적용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거야?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엄청 최근인 거예요, 사실. 다품종 소량 생산 이제. 네. 아니 그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품 연구는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음. 저번에 누구더라? 그 꼬북칩. 음. 꼬북칩이 과자가 4겹짜리가 나오는 과자인데 아, 저 맞아요. 완전 사랑하는데 꼭. 그 4겹을 만들려고 몇 년인가 몇십 년 동안 연구한 거래요. 그래서 맛있구나. 네. 그 바삭하는 맛이 나오려면 그 식감. 4겹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도 3겹밖에 안 되는 거야. 그 구조를 어떻게 네 겹으로 짜낼 건가. 그걸 어떻게 대량 생산화할 거냐. 네. 인 거죠. 듣기만 해도 어렵다. 근데 뭐 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뭔가 거기도 사실 이런 맛의 조합은 진작에 끝났을 거고 그런 구성적인 요소였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맥락은 더 안전한 재료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맛의 일관성, 그렇죠. 익숙한 맛을 유지하면서 바꿔줄 거냐 아니면 더 나은 뭐 그 다음번 새로운 맛을 제공할 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식품업계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네, 맞아. 아니,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옛날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오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델로 만드는 방식을 들이대면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저도 초반에 투자 유치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대기업 투자도 받다 보니까 그 대기업이 이제 투자하고 나면 저랑 미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구소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측면인데 우리가 이런 회사 입장에서 이런 회사에 투자했어. 너희 연구소랑 만나서 잘 해봐. 우리 연구소랑 만나서 우리랑도 뭔가 해보자라고 해서 연구소를 가서 만나잖아요. 아 듣기만 해도 막상. 예상이 된다. 예상이 된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은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게 컴퓨터에서 하는 거지 실제는 달라. 그치. 아, 그치. 이 얘기 현장은 달라. 네. 실전은 달라. 네. 사람이 그래서- 해야지. 그거 내가 맛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알아? 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게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야?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너 내 자산이 뭔지 알아? 이 혀야 혀. 이러면서. 그치. 내가 보통 혀가 아니라고.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음. 그런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뭐 당연히 그분들을 존중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신기술이 들어갈 틈이 아직까지는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전통적 산업에서 이걸 적용하기 진짜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루냐 이거는 기업 규모나 연식에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오히려 오래된 조직일수록. 그러니까 오래된 조직이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답습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데이터를 분석한다라는 방법을 자기의 산업에 써먹어서 경험한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그 전에 성공을 경험한 회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론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다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대기업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데, 뭐 당장 소위 회장님께서는 십수년 전서부터 이것 만들라고 시켰었나 봐요. 근데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십수년 동안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잘 안 되고 있고, 저 만나고 있는, 그러니까 안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또 아까 제가 답답해했던, 아니 아직도 일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같이 일을 하세요. 근데 이제 유통망이나 이런 이슈가 있는 거야. 거기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갖고 야, 이거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니치 마켓인 거지. 얘네가 못 움직일 테니까. 얘네가 빨리 움직일 수 없다는 게 너무 자명하니까 스타트업이 지금 끼어들어서,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대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거를 해낼 수 없다라고 위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적 구성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은 그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없는 식품 거죠. 회사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자리 좀 있어요. 저 가고 싶은데. 아니 근데 또 드는 생각은 왜 뭐 우리나라의 좀 제가 생각하기에 좀 국민의 종특 같은 것 같기도 한데 되게 빨리 또 바뀌잖아요. 한번 변화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쵸. 사건 하나 터지면 다 그쵸. 싹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싹 바뀌잖아요. 0%에서 100%로 바뀌지. 지금 백신 맞는 거 봐.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렇게 그래도 일해 오시면서 그래도 변화가 좀 감지가 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대표님이 되게 유니크한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은 이게 우리나라를 떠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바람이 불어일으키고 있고,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한 게 조만간 모든 식품 회사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식품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모든 영역들이 지금은 사람의 의존성에서 바뀌고 있잖아요. 아, 이게 그렇죠. 이 사람이 언제 나갈지 몰라. 그 사람 한 명이 있어야 이 돌아가. 이건 이 아니니까. 경험지가 떠나면은 우리는 다시 말짱 도루묵이야.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다 슈퍼맨 보니까 사라지면 망하고 이런 네,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들이 이제 점점 생기고, 그리고 의사결정에 이제는 데이터 드리븐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생기고 있어요. 계속 생기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사실은 아직까지 방법을 몰라서 라는 부분들도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왜냐면 방향성은 알고 방향성은 있는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치. 두 번째는 목적을 몰라서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외도 있기는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걸 찾은 것, 뭐 사실은 대체식품을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방법을 선택한 건데, 목적이 먼저 분명히 있었기 네.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이런 방법을 쓰게 그쵸. 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처음에 스타트업을 해서 했는데, 우리는 그 경험지를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분들, 식품 과학자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거 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하시는 분들을 모시기 어렵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하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는 그럼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말고 하자. 지금 회사에 몇 분 계세요? 지금은 그래도 많아졌어요. 지금 한 27명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면 사람 많아야겠어. 할 일이 한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 컴퓨터한테 시키기 어려운 일들 쪽이 식품 그쪽 논문 찾아봐야 되는 거고. 아니 뭐 엔지니어링이야 뭐 한두 분이 하셔도 되겠으나. 그치. 그건 DB 관리할 사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많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이건 사실 뭐 연구소만 하면은 한 10명 정도 되고요. 네네. 연구소만 하면 10명 정도 하고, 우리도 뭐 커머스도 하고 있고. 그러네요. 네. B2C도 하셔야 구성이 되고. 많어 지금. 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장도 있어요. 공장도 생산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네요. 식품 회사라. 원료 식품 공장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장. 그러면 원료 개발부터 생산해서 소매까지 다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 유통망 다 하시는 거네. 네, 맞아요. 아니 투자를 어떻게 받으셨길래 지금 혼자 다 하시고 계시고? 근데 그게 농사는 안 지시죠 아직. 근데 이제 곧 해요, 그것도. 아 정말요? 해야지. 왜냐면 언제 사고 앉았어? 그러네. 수급을 하려면. 안 팔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또 MOU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이에요. 그렇겠네요. 왜냐면은 이 특정 제품에 필요한 이 식물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
그리고 그럼 다른 키워야 되네요. 네. 다른 소비 목적으로는 안 팔리니까 만들지는 않는 거지.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특정 성분만 필요한데 스마트팜의 장점은 그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성분만 키울 수가 있어. 진짜요? 네. 그게 돼요? 네, 스마트팜은 그게 돼요. 특정 성분 완전 원하는 아니 모양으로. 배양이랑 뭐가 다른 거야? 그래서 뭐 어떤 뭐 자외선 같은 걸로 UV로 많이 하는데 아. UV를 더 쬐면은 그 특정이 성분이 더 많이 많아져. 나와주는구나. 네,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잠깐만 지금 그거는 뭐지? 뭐 축사에서 얘기했던 뭘 먹이면 뭐가 나와라 똑같이 식물에서 하는 거네 그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팜이랑도 하고 있고 뭐 어. 저희 재배하는 것 중에서는 어떤 부분들은 사실 한국이 농사 쪽 농업 쪽도 인건비가 되게 높고 땅값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사실은.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저희는 종자 개발 쪽도 있기는 한데 종자를 개발은 했는데 이거 한국에서 팔면서 소재로 만들어서 글로벌화하기에는 너무 비싸. 비싼 거야. 이거 근데 굳이 한국에서 할 필요 있어? 그래서 재배는 재배랑 1차 가공은 외국에서 하고 거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디스트리뷰트를 하는 거, 유통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지금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잠시만요. 저희 끝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뭐 회사의 미래 계획까지 다 설명해 주셔갖고 그냥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릿지 넣어주세요. 김 팀장님 그러면 지금 빨리 우선 말을 끊어야 돼서 네네, 소감 빨리 하세요. 마무리를 해야 되군요. 아니 지금 뒤에 엄청난 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열어놓고 이런 시장을 어. 네.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엄청난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 뭔가 이게 문어발식 대체식품 재벌기업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다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다 해먹는.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우리가 인터뷰하지.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범상치가 않은 그런 기운을 느꼈고 그리고 다행인 게 항상 제 스스로 작아지게 느끼는 그런 이제 포인트인데 이게 단순히 내가 돈 많이 벌자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저는 되게 마음에 좀 남았던 게 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 내가 목적이 없어 이 모양으로 사나 하는 그런 자아 반성도 들면서 되게 기대되고 앞으로도 계속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성장해 가는지 되게 분명한 미래는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안 가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것 같으니까 되게 재밌는 분야인 것 같네요. 매력적이고. 네, 저도 얘기를 좀 해보면 저 원래 먹는 거는 이제 저도 아기가 생기면서 갑자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저 이거 약혼 크래커 엄청 좋아해요. 오아시스에서 사 먹고 있는데 오아시스가 빵 떴거든요. 맞아요. 뭐지? 그 마켓컬리랑 경쟁사처럼 해가지고 빵 떴는데 거기가 너무 좋은 제품 잘 맞아요, 잘해요.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도 모 회사가 IT 기업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갖고 뭐 지금 새로운 격변의 시대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는 중이고 약혼 크래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진짜 제가 맛있게 먹고 있어요. 먹어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아니 진짜 맛있어. 아까 뭐 이츠베로라고 하셨나요? 브랜드명이? 일단 먹어보고 먹어봐. 과연 맛있나?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내가 여기서 이 6개 중에 애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 초코 시나몬 크래커고 역시 초코니까. 근데 저는 약혼 크래커를 제일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네, 한번 꼭 드세요. 마나님께서 사랑하실 겁니다. 아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실지도. 그럴 수도 있... 자신감. 네. 에이, 사람들 이제 그럴 수 알지. 네, 왜냐면 저희 제품이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고 그 마요네즈 부분에서는 저희게 1등이에요. 그러면 나도 지금 모르게 먹어보겠네요. 이미 들어가 있었겠네. 마요네즈랑 그랬겠네요. 크래커 이런 쪽에선 저희가 이미 1등이라서. 그러니까요. 야 이거 네. 맛있다니까 먹어봐 빨리. 이 스웩 표정이 이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사진을 찍어야 되나. 대표님의 스웩 보여야 되는데. 네. 뭐 그것도 더해서 저도 관심 갖고 있었던 이 먹는 거에 대한 결국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특히 이제 저랑 이제 생각의 결이 비슷하신 분이어서 이 자동화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 꼭 해야 된다. 맞아. 경우의 수 세는 거 사람이 뭐하러 하냐. 약간 이런 접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 같으면 맛이라는 걸 데이터화를 어떻게 하지? 라는 것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을 것 같은 범위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어가 달라지더라도 크게 문제 해결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부분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뭐지? 구성 성분을 비슷하게 만드는 것으로 맛의 결과물을 비슷하게 낼 거다라는 전제가 굉장히 저는 신선한 접근이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아마 크게 얻어낼 수 있었던 이런 노하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듭니다. 대표님께서도
이제 음. 아직 다 말 못했는데 같은 표정으로 지금 마지막 포기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하는 사업 중에 지금 하나 계신 것 같아. 들어보니까 다른 거 이제 목차만 하고 그다음에 한 개 얘기하신 거거든. 데이터 내가 엄청 많이 쓰는데 지금 네. 얘기를 안 하셨어. 지금 네. 말했잖아. 이거 우리가 1등이에요 했잖아 지금. 그래, 그러니까 커머스 얘기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된 어떤 그 목적을 생각하면 사실 채용인데 아, 네,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 저희가 요번에 이제 2021년에 데이터 스타즈라고 이제 데이터 쪽을 한국 데이터 진흥원에서 디비진원. 네, 네. 하는 이제 그 1년에 한 번 하는 이제 데이터 맞아요. 스타즈 그 데이터 기반의 기업들을 후원 그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그거에 저희가 또 됐어요. 그래서 경쟁률 축하드립니다. 엄청 높은데. 네, 무조건 채용을 해야 돼. 그거 되면은 아, 의무구나. 그게 조건이군요. 이해했습니다. 조건이에요. 이해했습니다. 예, 채용이 조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식품을 개발하는데 뭐 당연히 이제 그거에 따른 뭐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DB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산업에서 우리가 되게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거를 유지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 결국엔 DB의 질이에요. 질과 양. 그러겠네요. 그쵸. 예,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예, 있느냐. 그게 그리고 뒷단의 알고리즘이랑 마지막 제품의 퀄리티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이게 결정하겠네요. 예. 데이터가 짱이야 그러니까. 네, 데이터 품질이 예, 제일 어, 중요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를 지원을 받았기도 하고 뭐 저희가 투자 유치도 하기도 했었었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데이터만 팔아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사실 그러니까 되는 말이에요. 기업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제가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글을 그 채널에다가도 올렸지만 사실 이 영역이 저희처럼 어떻게 보면 식품 성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도 알아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를 둘 다 하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룹이 바이오 인포메틱스 그룹이긴 한데 사실은 데이터를 다룰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식품에만 관심이 있어도 할 수는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런 영역이 아무래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봐도 이해도 잘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채용 시장에서 뭔가 내가 이걸 해야 돼서라고 이제 지원하는 분들이 되게 극소수인 거죠 사실은. 뭘 그래가 쉽지가 하는지를 않네요. 뭘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어. 그렇죠. 이런 영역이 뭐 유전체 바탕으로 해서 뭐 약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전 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뭐 기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모든 식품 회사는 이 영역이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경험을 했으면 큰 식품 회사에서 채용해 갈 거 아니야. 네, 그런 그럴 기회도 가능성이 높아 당연히 보이는데? 있기도 하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전체 기반으로 제약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아까 전에 이제 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걸 가르쳐요. 그렇겠네요. 이게 유명하고 이걸 하셨던 분들이 교수가 됐으니까. 그치, 옛날 그치. 방식. 예. 그래서 이 산업은 사실 학생들이 그걸 배우고 나서는 당연히 나도 그걸로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기술이나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그쪽 파트가 이쪽 파트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규모적인 관점이라든지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미래적인 관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조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이런 사람들은 계속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걸 경험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니어를 찾으시나요? 사실은 주니어부터 이제 팀장까지 다 찾아요. 아 정말요? 그러면 조금 더 개발자스러우신 분이 나은가요? 아니면은 조금 더 식품 쪽 전공하신 분이 나은가요? 영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제 양쪽으로 고루 다 필요하다. 네 어떻게 보면은 DB를 관리하고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이게 아까 제가 논문을 해서 이제 DB까지 넘어가는 그 ETL 과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 사실 이번 과제 중에 하나가 그거를 좀 자동화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론트부터 백엔드까지 다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데이터 기반의 식품 개발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지금 이번 과제 중에 하나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만 쓰고 있었었는데 이걸 약간 베타 버전으로 풀어볼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프론트엔드가 좀 필요하긴 하죠. 웹 버전으로 하려고 웹 서비스도 일부 하셔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럼 지금 몇 명 채용 계획 있으세요?
사실은 그 정확한 표현은 0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 다 받아주겠다. 아니지. 두 자릿수 미만. 예, 어. 두 자릿수 네. 미만으로는 그래도 계속 이거는 계속 키워야 되는 부분이다 어느 정도 보니까 의사결정하고 괜찮으면 계속 뽑을 거다. 네, 그래서 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니까 뽑는 거예요라기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와서 좀 같이 해주세요 이런 네, 거군요. 그런 파트인 거죠. 그래서 또 뭐 아까 전에 대체 식품을 만드는 게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첫 번째 아이템이었다면 사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또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을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일 많은 게 짱인데. 그래서 데이터에 관심이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저것 뭐 사업화를 하고 싶고 사실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일종의 작은 창업 같은 거예요. 내가- 파트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하는 게 많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 하나 하면은 이거 사실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고 생기니까. 새로운 창업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데이터와 먹을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네, 맞아.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비건식 네. 시식날 같은 것도 있대요. 네, 네. 그리고 점심은 일단 저희가 도시락을 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제공을 하고요. 아, 그러네. 그 간편식 하시니까 네. 그걸로 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몸도 벌써 건강해지고 머리도 건강해지는. 깨알 홍보.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벌써 너무 시간이 늦어갖고 음. 우선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업계 관련 소식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일들을 해오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뭐 지금도 충분히 업계 최선도로에 계시지만 더 승승장구하셔서 이제 다 드디어 새로운 식품업계의 새로운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각인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이랑 쉬는 시간에 한 내용들도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 방송이 끝나는 시그널 나가고서도 뒤로 편집해서 넣을까 해요. 그 다음에 얘기 더 들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럼 끝내도록 할까요? 네. 네, 데이터 홀릭은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운동하는 사람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안 먹어서 빠지는 살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수분과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무조건 잘 먹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성을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다이어트를 할 때 더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근되라고 운동을 했는데 살은 안 빠지고 근육만 찌잖아. 근육만 크고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약간 사실 거기다 그거는 몸은 좋아진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뭐라 근데 해야 사실 되지? 근대는 이제 뭐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건데 정확히는 그분들은 단백질도 많은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뭔가 선수들은 그런 것 때문에 특수한 어떤 물질들을 먹기도 하거든요. 좀 그런 성장 이런 걸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막 그런 것들을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음. 우리가 그래서 그 헬스 용어 중에서는 내추럴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추럴과 그걸 안 하고 키웠냐? 네. 네. 순수성. 네. 올가닉. 네. 내추럴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막 그 헬스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먹는 물질들 심지어는 막 그런 뭐 주사도 맞기도 하고 그쵸, 주사도 맞죠, 맞아. 스테로이드 같은 거 하기도 네, 하고 네, 막 네. 이렇게 선수들은 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추럴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육 대지 같은 거를 절대 못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뭔가 제대로 알고 보면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얘기했던 것처럼 먹는 양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구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고기를 많이 먹어서 장내 미생물이 육식화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잡식 동물한테 있어서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육식 동물한테 막 곡물을 막 주잖아요.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살이 막 쪄요. 아 비정상적으로. 네, 살이 쪄요. 아. 왜냐하면 육식 동물들은 네. 이게 장내 미생물들이 이제 분해를 해서 내가 이걸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들어주는 건데 네네. 원래 잡식 동물들이나 초식 동물들은 식물을 먹어서 얘를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게끔 원래 이제 이 뭔가 몸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육식 그런 동물들이 육식을 해서 육식 그런 어떤 미생물들이 많아지면은 내가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얘가 지방으로 전환돼 버려요. 탄수화물이.
아 탄수화물이. 네. 예.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몸에 맞는 거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영양 포도당 같은. 포도당으로 네. 돼서 에너지화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가 보통이라고 예, 배우죠. 보통인데 육식 동물의 미생물들이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분해를 해서 지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육식 동물 중에서 그런 추운 그 동네에 있는 애들, 이제 뭐 북극곰이라든지 이런 애들, 지방 큰 애들. 예, 그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겨울잠 자고 막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다 지방으로 전환시켜 놓고 자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네요. 예, 그걸 비축하는 에너지원으로 예, 만들고. 그래서 사는 지방은 거지. 무조건 비축용인데 예. 그래서 걔네들이 뭔가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하면은 아 얘 이제는 그거구나. 겨울잠 자는구나. 겨울밤 자야 되구나. 그러니까 아. 육식 동물한테는 이게 위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전환시키는 건데 마찬가지 그게 사람으로 적용이 되면은 내가 고기를 막 많이 먹어서 장내 미생물이 육식화 됐는데 막 쌀밥 먹어. 그러면은 이제 그 지방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게 빨리. 것 같아요. 또 그게 뭐가 있었냐면 나이가 일정 넘어가면 탄수화물의 소모 능력이 떨어져서 방금 맞아요. 말씀하신 지방이 되니까 네. 탄수화물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 40대 기초 넘어서. 대사량, 네. 기초 대사량 이슈죠. 그래갖고 뭐 현미를 먹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근데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이런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가 저탄고지라고 해가지고 네.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을 차라리 뭘 먹어. 지방을 에너지화로 쓸 수도 있거든요. 지방 바로 자체가. 지방을 먹는다면. 네. 그래서 그 지방도 종류마다 그게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음. 그래서 저탄고지를 하는데 저탄고지는 오래 못 가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 몸 자체가 그러면 내가 저탄고지를 할 거면 평생 저탄고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시스템으로 유지를 해야만 네, 되니까 잠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가 회복하고 이런 레벨의 문제가 아닌 거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바꾸려면은 내 미생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 잡식형 미생물 형태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 모니터링만 해도 돈이 되겠는데? 그거는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에. 그래요? 네. 어떻게 해요? 그거? 장내 미생물 검사라는 걸 해요. 아까 전에 그 똥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채취해서? 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배변. 피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변을 채취해서 변을 성분을 채취해서 알아내는 거야? 나는 어떤 미생물 군으로 되어 있는지로 질병도 예측할 수 있고 그죠. 예. 그리고 뭐 아. 어떻게 더 건강하게 바꿀지 이 처방하는 장내 미생물 아까 전에 이제 피컬 트랜스페란트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네네네. 바꾸는 거를 예. 그거를 트랜스플랜트라고 부르는데 마찬가지처럼 근데 똥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똥으로 하는 거는 그걸- 되게 극단적인 방법이고 이거를 서서히 바꾸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런 구성을 되어 있는데 이런 구성이 건강한 구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면은 이런 유산균들과 아까 전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 프리바이오틱스가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이제 유산균의 먹이에요. 예. 그래서 맞아. 같이 넣어주는 예, 거야? 같이 넣어주는 거야. 이런 형태로 바뀌게끔. 그거 자체가 이쪽에선 되게 큰 비즈니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듣기만 해도 아주 크겠다는 생각이 바로 드네요. 그 일종의 체질을 바꾸는 맞아요. 과정인 거예요? 그럼 그게 실제로 바뀌어요? 그걸 바뀌어요. 하면? 오.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되게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미생물에 대한 이슈를 몰랐었던 거예요. 예. 몸에서 없는 줄 있어서 몰랐으니까. 다 유전체인 줄 알았죠. 아 이건 다 유전이야. 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요. 얘네가 사람을 음. 조종하는 거야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를 들었던 그렇죠.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유전인 줄 알았는데 유전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왜냐면 쌍둥이인데도 달라. 아, 쌍둥이는 먹는 것에 유전차가 완전 똑같거든요. 예. 근데 다른 거예요. 다른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면은. 그러고 보니까 환경 문제다. 네, 근데 그 환경이 뭐야라고 보니까 바깥 환경도 있긴 하지만 안의 환경이 이제 장내 미생물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럼 이게 미치는 게 어디까지야라고 보니까 뭐 아토피 같은 것도 그렇고 비만, 맞아요. 당뇨, 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음.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뭐 요즘에 심지어 알츠하이머 뭐 이런 것도 다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신경계 쪽까지도 다 연결돼 있다가 이제 예. 이제 논의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치료의 방법 중에 일부는 다 이쪽 연결되는 거죠. 식이요법. 네, 식이요법이랑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증상을 없애는 거지 근본 네. 원인을 없애는 건 다 아니거든요. 맞아. 근데 양양-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 내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말씀하신 그런 치료 방법이 이렇게 상용화돼 있어요?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고. 네, 할 수 그래요? 있어요. 알아봐야겠네. 네, 근데 아직 초기 단계기는 해요. 그쵸. 그래서 뭐 주변에 아까 많이 전에 들릴 박 박사님도 정도는 아닌 것 말씀하셨던 같고. 것처럼 난 프로바이오틱스 아무 효과가 없던데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 아직까지는 그게 어. 우리가 개인 맞춤형 의료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정도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장내 환경이 다 다른데 같은 아.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게 의미가 없는 효과가 다 거예요. 있는 건 아닌 네, 거네요. 나한테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그 저도 지금 먹고 있는데 이제 지인들이 먹고 효과를 되게 봤다 그래서 추천해줘서 먹잖아요. 근데 누구는 효과를 봤다 그러는데 누구는 안 보고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그런 이유 때문인 네, 거군요. 그래서 뭐 다양화되진 약도 사실 않아요.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약도 심지어 그런데 그러겠네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는 더 다양하겠네. 환경이 다 다른데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맞춤형 해주는 의료 서비스들이 이제 예, 발전하고 이제 전 있는 세계적으로 거군요.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음,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지금 상장하는 회사들 꽤 있어요. 국내에도요. 예, 심지어 매출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래 상장이 가치 되는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될 나중에 수밖에 할 수밖에 없다. 없는 거구나. 그러네요. 네. 연구도 워낙 지금 활발한 거고. 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이쪽 연구 엄청 많이 하죠. 멍청이 있어갖고 그거 먹어야지 하고 가지고 나가서 등 커피 머신에 키고 있었어. 참 그래서 그 백신 부작용 그런 거지 뭐. 아유 참. 그리고 또 이거는 코로나도 사실은 육류랑 되게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왜요? 그래요? 육식이랑. 왜지? 왜요?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의 유형은 뭐냐면 인수공투 감염병이에요. 그렇지. 네, 그죠. 네, 그래서 인수공투 감염병이 이제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들이랑 다 연결되는 이슈인데 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왔는가? 먹어서 그게 원래는 야생에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야생에만 만날 일이 있어야 없다면. 되는데 그러네. 야생 조류독감도 마찬가지인데. 박쥐 먹다가 뭐 예. 아니 근데 그거는 그래도 그럴 수 있겠네. 아예 안 먹진 않을 테니까 아예 안 발생할 일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생에만 있었던 거라서 사실은 인간한테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가축들을 공장식 축산이라고 해서 그죠, 그죠. 네. 모아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가축들이 면역력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축들한테 막 항생제 음. 엄청 먹이고 막 살충제 계란이라고 2017년에 엄청 큰 적이 있었어요. 음. 그런 것들이 면역력이 엄청 떨어져서 그러거든요. 얘네들이 풀밭에서 막다 자연 상태라면 그런 정도 예, 아닌데. 그렇게 해서 원래 우리가 독감이라고 하는 것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죠. 원래 있으라면 그냥 내가 지나갈 스스로 걸. 이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병균은 계속 옆에 있는데 안 걸리는 걸 그렇죠. 영향이 떨어지니까 걸리는 떨어지니까 거잖아요. 걸리는 건데 그 야생에 있는 거랑 가축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류 독감이 그러거든요. 철새가 가져온 게 닭한테 걸린 거예요. 그치. 근데 나는 그 닭을 먹어. 근데 줄독감은 사람한테 안 걸리지 않나요? 걸려.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아 진짜? 네. 옛날에 그런- 날렸잖아. 조류독감. 아니 그- 줄독감이 그래서 사람에 살처분을 응,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날렸잖아. 그걸 이미 알아서 네. 사람한테 너무 안 되니까 살처분하는 그, 거예요. 예. 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 있고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 조류독감이 AI 아니야? 네, 맞아요, 맞아요. 사람 우리가 아는 AI랑 좀 다른 관점이 그죠? 있죠. 그 AI가 2017년에 훨씬 훨씬 유명한 AI지. 훨씬 유명한 가장 AI. 유명한 AI 사실. 그래서 그 돼지구 지역도 인수공통감염병이에요. 네 맞아요. 어. 네. 그럼 일하는 사람들의 방역도 되게 심각한 문제네. 엄청 심각하죠. 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체에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뭐 조류독감이 사람한테 걸릴 그거는 가능성 이 굉장히 낮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변형되다 보니까 그렇지. 코로나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렇지. 인간한테도 걸리고 걸리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전염병도 메르스, 코로나, 뭐 사스 이런 것들 다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전염병이 빨리 퍼지는 거냐? 이제 치사율이 낮을수록 빨리 퍼지고 그렇지. 치사율이 높을수록 빨리 퍼지진 않죠. 네, 근데 네. 코로나 같은 것들은 약간 사람마다 빨리 치사율이 다 다르고 엄청 빨리 퍼져. 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그게 되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 주기도 짧아지고. 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제 이거 정리하고 네. 에어컨은 끄고 새로 끝났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안심할 게 아닌 게 살짝만 켜줘. 또 넥스트 더 코로나라고 하는 게 계속 그죠, 가능성이 너무 그렇죠. 높아요, 사실은. 네, 네. 그렇죠. 왜냐면 그 가축 환경 그대로인 거고 그렇죠. 또 비슷한 문제 생길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없앨 수도 없는 있으니까 거고. 분양 마냥 없애는 것도 안 되는 일인 거잖아. 맞아요. 근데 뭐 어쨌든 바꾸기는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이게. 네, 제가 아까 인류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협하고 있으니까. 고기가 2배가 필요하대. 그러니까 2005년에 발표된 결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장식 출산이라는 게 과거에도 있기는 했지만 훨씬 더 고도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2배가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 그러면 2배를 만들면 되지. 더 많이 만드는 방법을 찾자. 같은 환경에서 아니, 효율화하자. 아니 거기다가 거기는 개인정보 이슈가 없어. 동물들은 그쵸. 동물이니까 그러면 네. 얘네를 뭐 안 좋게 해갖고 더 많이 키우든 빨리 키우든 알게 뭐야 그렇죠. 사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그쪽이 더 부분은, 빨리 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럼 더 빨리 키우면 되지. 더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이 키우면 되지. 약 먹이고. 예, 인간의 효율화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폐해들을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슨 문제 생겼지. 예. 어.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병 퍼지면 이제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지금 뭐 모든 이제 축산 쪽에서도 다 동물복지 얘기하고 그죠. 우리는 뭐 방목해서 키운다 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반대로 줄어들겠죠. 그치. 고기의 양과 계란의 양 줄어. 거지. 예. 그럼 가격이 다시 거꾸로 가는 올라가겠죠. 거네. 그럼 또 지나면 또 계속 순환하는. 네, 그러면 근데 그거를 다시 공장식 축산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죠. 만들어낸다. 아. 그래서 산업 이야기를 뭐 이제 또 뒤에 하긴 하겠지만 산업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그거 우리가 살려서 쓰자. 살려서 써. 너무 재밌는 얘기 좀 다 해줘. 그냥 우리 쉬는 시간에 했던 거 다 넣읍시다. 어지간하면 그냥 살려 써야 될 것 넣읍시다. 같은데. 말하면 안 되는 건 없었던 것 어, 같으니까. 네. 한번 보내. 일단은 시작합시다. 인트로는 먼저 빨리. 네. 하고. 그럼 저희가 50분에 여기서 퇴장을 해야 돼요. 아, 네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네. 어유 시간 벌써 이렇게 됐어? 네. 너무 재밌어. 또 그냥 지나가는. 곧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써야 되겠다.